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21년 딱 반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올 초에 세우신 계획들 잘 이뤘는지 궁금합니다. 이루셨다면 본인한테 좋은 포상도 좀 주시고요. 못하셨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으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투자 계획으로만 본다면 특히 주식으로요, 부동산 이런 투자 말고 주식 투자, 주가로만 본다면 LB 장기 투자분들한테는 사실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간단하게 상반기 한번 결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LB는 전일 대비 1.67% 상승한 33,4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간만에 리보세라닉 관련 뉴스가 나와주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약 한 달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아스코 전에 아스코에서 무더기 임상 발표를 하겠다라는 뉴스 이후로 리보세라닉 관련해서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었는데요. 오늘 또 완전 간의 소식이 나와 주었습니다. 아스코 기에서 한 건데, 에스모는 잘 아시겠지만 LB랑 좀 많이 친합니다. 매년 에스모 때 우리 LB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어서 LB 별명이 가을의 전설이다라는 것도 하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 때는 더 했고요. 오늘 에스모 기에서 치료 효과를 재입증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 90% 이상이 다 LB 장기 투자자 분이세요. 제가 구독자 수 늘리려고 자극적인 제목이나 아니면 어그로 이런 거를 안 하잖아요. 솔직히 LB 투자할 때 적응증 확대, 그리고 약방의 감초처럼 항암약 처방할 때 하나씩 넣어주는 거 어느 정도 기대하고 이미 투자를 했죠. 그리고 또 오늘까지만 해도 진짜 몇 개인지 한번 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 간에도 무더기로 나오고 이런 소식은 오랜만에 나와서 상당히 반갑긴 하지만, 정말 반갑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보다는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날인데 좀 멋진 마무리를 기대해 보았는데 어느 정도 좀 불길한 예상을 해봤죠. 근데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었습니다. 뉴스를 잠깐 보시면 다수의 완전 간의 사례가 공개됐다. 그리고 중국에서 진행된 4건의 리보세라닉 관련 연구 논문이 포스터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결과만 좀 보면은 리보세라님의 광범위한 효능이 매년 수백 건의 논문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폐암, 위암, 식도암, 림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완전 간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나 아스코, 에스모와 같이 권위 있는 학회에서 다수의 임상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어 상당히 이례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뭔가 하나가 아쉽죠. 그거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반기 내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소식이 없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상반기 내일 아침에 당장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좀 좋은 소식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요. 우리 LB 올 상반기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 주가는요. 작년 12월 30일이죠. 12월 30일 기준으로 봤더니 46,300원에서 오늘은 6월 30일 33,400원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고 코스닥을 보시면요. 코스닥은 12월 30일 종가가 968이었는데 오늘은 약 1030이잖아요. 나름 코스닥은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 바이오는 올 상반기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이 순환매로 돌았죠. 특히 경기 민감주에 매기가 많이 쏠려서 바이오주들이 별로 그렇게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코덱스 바이오를 보셔도 작년 연말 대비 살짝 소폭 하락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헬스케어를 보셔도 그렇게 작년 연말 대비 썩 그렇게 좋았던 모습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바이오에 매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바이오는 백신 관련이 그나마 요즘 시장에서 에이스였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진원, 셀리드, 아이진 이런 백신 관련주, 우리 넥사도 마찬가지고요. 백신 관련해서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B가
올 상반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1월 5일 날 리보세라님이 중국에서 간암 2차 치료제로 승인이 났습니다. 시판 허가가 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LB가 주체로 한 건 아니죠. 항서가 한 겁니다. 물론 항서 제약에서 판매가 많이 된다면 로얄티로 분명히 더 좋은 이익은 얻긴 하지만 이건 이제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서 리보세란이 간암 2차 치료제로 시판 허가가 났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6일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간암 1차 치료제는 올 연말 탑라인 발표 예정인데, 1차 치료제로는 물론 지금 이제 위암 말기로도 신청을 못했지만 어쨌든 1차 치료제이고 효능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상 결과를 본다면. 지금까지는요. 안타까운 건 물론 기대치이긴 한데 어쨌든 올 연말에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에는 선양 남성암 미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고요. 그리고 선양 남성암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많이 있죠. 원래는 글쎄 회사에서는 정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올 상반기에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오늘까지 안 나온 거 보니까 사실 좀 그래요. 그리고 플러스 사실 위암 말기 NDA가 늦어진 이유도 선양암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위암 말기 NDA 신청이 없을 거다라는 시장의 예측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양암 임상 이상 결과가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위암 말기 NDA가 나올 텐데 어찌되었건 요것도 일단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날 뉴스는 선양암이 미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다라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오늘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가치적인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에는 하이투자증권 옵티머스 300억 소송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잠깐만 조금 보시면 개인 투자자는 판매사에서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전문 투자자는 분쟁 조정위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서 아마도 판매사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2월 15일날 옵티머스 건이 나왔고요. 소송을 진행했다는. 그리고 그 다음날 잘 아실 거예요. 충격과 공포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216이 나타납니다. 임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하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물론 이 216이란 위기를 무상증자, 요때 무상증자를 했죠. 무상증자라는 카드로 해결은 했습니다만 216의 후폭풍은 지금까지도 강합니다. 시총 2조가 날아갔고요. 금융감독기관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뉴스를 시장에 알려준 꼴이 됐고요. 기자는 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그걸 알고 기사를 썼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뒤에는 헤지펀드와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강력한 의심입니다. 의심이 드는데요. 어찌되었건 확립되지 않은 금융 질서로 후진국도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인데 정말 이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건지 참 한숨만 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현실이니까요. 근데 또 그래요. 사실 계속 계획이 지체가 되고 있잖아요. LB는 만약 회사에서 예정했던 대로 일을 착착 진행을 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말도 있는데 회사 책임론도 솔솔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증선위는 지금까지 열리고 있지 않고요. 이 때문에 불확실성이 LB한테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최악의 경우라도 개인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래 정지 이런 거는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불확실성은 있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다음날이에요. 이제 LG가 삼성제약 항남 공장을 인수해서 LB그룹의 생산 기지에 초석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생산 시설이 없었는데 여기 항남 공장 인수해서 생산을 할 수 있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냈고요. 3월 16일입니다. 넥사에서 베트남 백신 소식을 전해줍니다. 임상 1상에서 항체 효능 90% 이상, 중화항체 반응은 평균 4배 이상 증가하더라라는 그런 소식을 보내줬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3월 16일만 해도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살짝 올랐다가 이제 넥사 같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가 지연이 됐었잖아요. 감사 보고서 제출 그리고 코로나 백신 기대감 때문에 이 당시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살짝 기억이 나네요. 이 당시 때 넥사 상당히 좀 좋더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는 이제 넥사까지 빨아대는구나. 네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었는데 어찌되었건 이 당시 때 이후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3월 30일 날 카티 치료제 베리스모 최대 주주로 LB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베리스모 지분 30%를 확보를 했는데요. LG랑 LB가 합쳐서요. 미래 성장 동력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거죠. 특히 앞으로가 기대되는 세포 치료제인데 지금 당장 바로 앞에 있는 것도 해결을 못하니까 살짝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를 못했어요. 게다가 여기 과학자들도 상당히 좀 대단한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장기 성장력은 일단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LB는 보시면 3월 이제 말이 지나서 4월부터 상당히 답답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크게 보시면 이 당시 때 여기를 지켜주지를 못하니까 1차 하락, 2차 하락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꼭 어둠의 터널, 큰 동굴에 빠져든, 늪에 빠져든 그런 모습인데요. 4월부터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4월 달에 보시면 특히 LB에선 나온 뉴스가 없는데 4월에 나노젠에서 임상 2상 종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4월 19일 날 LB에서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그리고 세포 독성 항암제 병용으로 위암 1차 치료제 국내 임상 3상을 추진하겠더라. 그래서 한국시작처에 IND를 제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위암 1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4차가 다 돼요. 2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파클리탁셀이랑 지금 임상을 하고 있죠.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NDA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위암 같은 경우는 1, 2, 3, 4차가 다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특히 차수가 낮을수록 간암 1차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는 되는데 아직 가려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접어들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5월부터는 공매도가 재개가 시작이 되면서요. 전반적으로 바이오의 투심이 좀 꺾였어요. LB 역시도 그 전에 좀 꺾인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바이오의 매기가 공매도 때문에 좀 꺾였고요. 그리고 5월 말이죠. 5월 28일 날 아스코에서 리보세라닙 임상 연구 발표가 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34건의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할 거고 그리고 PMS 임상 4상이죠. 사후 관리를 얘기하는 건데 요것도 발표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이 PMS에 관한 자료입니다. 왜냐? 이게 외부 임상 데이터이지 않을까 강력하게 의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의심을 하기엔 여태까지 외부 임상 데이터가 충족되지 못해서 NDA를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이 PMS 자료가 나왔으니까 하물며 약 시판한 이후에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외부 임상 데이터로 봤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어떤 발표도 없습니다. 그리고 PMS가 있다는 건 모든 자료가 구비됐기 때문에 NDA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의 기대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발표가 없네요. 그리고 6월달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6월달만 보시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넥사, 엘파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 때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건 관련주들의 좋은 흐름은 결국 LB한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6월 8일날 엘파 매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엘파 최대 주주가 TS 바이오로 변경이 되더라. 최대 주주 지분을 약 263억에 양수도 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엘파 매각 대금 일단 계약금으로 10% 그날 계약한 날 들어왔으니까 진 회장은 그 자금으로 LB 지분 취득을 했습니다. 10만 주를 장내 매수를 해줬죠. 그래서 그 사실이 나온 날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또 외국인들도 이날 100만 주였나요? 100만 주를 매수를 해주면서 이렇게 답답했던 동굴을 이제 좀 통과하나 싶었는데 결국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또 다시 이런 이 당시와 비슷한 수급 형태를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올 상반기에 LB그룹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특히 LB를 중심으로 해서 좀 굵직굵직한 소식들을 성과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가시적인 성과죠. NDA는 없었습니다. 지체가 돼도 너무너무 지체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재작년 연말이었죠. 그리고 작년 3월, 4월, 그러다 이제 코로나 나오니까 작년 연말,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상반기가 지났는데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솔직한 말로 이 정도 시간이면 재임상이건 추가 임상이건 충분히 할 시간이 됐다. 왜 외부 임상 데이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외부 임상 데이터가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구하는데 이렇게까지 힘드냐. 그리고 리보세라닙 출시 늦어질 것 대비해서 이민우믹이랑 아필리아까지 준비했는데 이 대체제까지 늦춰지니까 주주들은 이렇게 속상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오늘까지 주력인 리보세라닙도 그렇고 대체제인 이민우믹, 아필리아까지 늦춰지고 있어서 올 상반기에 우리 주주들은 이렇게 애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교모세포종도 임상치만 놓고 보면 너무 결과가 좋으니까 물론 이제 리보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왜 이렇게 좋은 약을 상업화시키지 않느냐 이유가 궁금하다. 그리고 좀만 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사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효능이 좋은데 왜 상업화 안 시켜? 이거 다 유중하고 돈 떼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씩 늘어가시는데요. 사실 ITI 1000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작년 그리고 이제 좀 연결시켜서 올 3월이었고 그리고 이제 올 상반기로 예상을 했는데 너무 지체돼요. ITI 1000도 하물며 임상치도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교모세포종도 결국 이렇게 너무 우리 주주들의 애간장을 이렇게 태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양암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좀 전에도 약간 언급을 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NDA가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시장에서는 임상 이상 결과가 생각보다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참 애가 탑니다. 올 상반기 이 세 개가 사실 가장 키워드였고 주요 이슈였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위암 말기 NDA라던가 이민우믹 ITI 1000 그리고 선양암 임상 이상에 관한 어떠한 소식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로 해서 아필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올 상반기는 참 애가 탄 상반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나름 관계사의 주가 상승이 LB를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일단 엘파 매각으로 LB에게 진 회장이 LB 주식을 10만 주를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는 예측치입니다. 예측치인데 주담대 상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리스크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노젠 백신이 효능이 좋다면 LB그룹에 당장 매출을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나노코박스 탄생은 지금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생산이 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요거 한국에서의 생산 그리고 면역 증강제죠. 포인트는 면역 증강제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한국 내에서도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리보 출시가 연기가 됐지만 나노젠의 급부상으로 백신으로 매출을 이룰 수도 있어는 보입니다. 예측치입니다. 바램으로는 일단 하반기에 백신부터 매출을 일으키고 하나씩 리보세라닙, 그다음에 교모세포종, 그다음에 선양암 이렇게 상업화만 되어도 충분히 좋은 성과가 예상이 되는데요. 나노젠도 백신 승인받으면 상장한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디바이오도 박영민 대표 인터뷰 내용 보시면 이전 상장한다고 밝혔고 이민우믹도 예전부터 상장한다고 밝혔는데 상장하기 전에 일단 상업화가 우선이겠죠. 교모세포종. 그리고 또 간암 1차 치료제로 탑라인이 올 연말 발표 예정입니다. 이제 사실 좀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LB가 특성상 살짝 늦어요. 좀 지체가 돼요. 지금도 애가 탄 이유가 지체돼서 그런 거잖아요. 어찌되었건 올 연말에 간암 1차 치료제 탑라인 발표도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진다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다면 상반기에는 애만 탔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웃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성과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반기에는 더욱더 여러분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